감히 너 같은 천한 집안에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상겸 내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발이 임실 킬월 예비면을 이에 배를 정확히 가격했죠. 그 순간 바닥에 쓰러진 딸을 보며 친정 어머니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15분 드릴게요. 15분 안에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당신 내 집안 완전히 끝장낼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간 후 대한민국 중견기업 JK 건설 회장 부부가 바닥에 엎드려 울며 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바닥을 끼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모든 걸 잃었어요. 도대체 그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미용실 사장인 줄만 알았던 친정 어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 53층 스카이 라운지 2024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두 가족이 마주 앉은 순간부터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진동했습니다. 커다란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평소엔 로맨틱한 장소로 유명했지만 오늘만큼은 전쟁터나 다른 없었죠. 한쪽 테이블에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부부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JK 건설을 운영하는 박준성 회장은 올해 58세로 건설업계에서 잔벽과 굵은 사업가였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과 함께 성공한 사업가 특유의 오만함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회색빛 양복은 최고 맞춤 정장이었고 손목의 시계는 억대를 호가하는 명품이었죠. 그의 부인 강 여사는 55세 대학 교수 집안 출신으로 늘 자부심이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햇빛에 반짝였고 그녀의 눈에는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하려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죠. 마치 먹이감을 품정하는 매의 눈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아들 박준혁은 32세의 엘리트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기획실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엔 당당한 엘리트 회사원이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나약한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에는 훨씬 소박한 차림의 두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이태 8세의 평범한 복지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지방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그녀는 임실 킬골즈로 배가 불룩 나와 있었죠. 옅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물감처럼 번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곧 태어날 아기를 향한 모성의 빛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배를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어머니 한정숙은 52세로 마포구의 작은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외모에 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죠. 마치 깊은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은 비밀처럼 수연이 엄마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한정숙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세히 들으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치마를 꽉 옮겨쥐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한정숙은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상대방을 해부하듯 살펴봤죠. 브랜드도 알 수 없는 평범한 정장, 손대 묻은 가방, 값싼 액세서리. 강 여사의 눈에는 노골적인 격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코끝이 미세하게 실룩거렸고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 네, 그런데 따님 아버지는 안 오셨나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독침 같은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불완전한 가정이라는 무언의 비난이 담겨 있었죠. 수연이 아버지는 5년 전에 하늘나라로 한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강 여사의 입꼬리가 승리감으로 비틀어졌습니다. 미망인에다가 미용실 운영이라 자신들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졌죠. 그녀의 눈에 한정수가 수연은 이미 인간이 아니라 그저 거추장스러운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치워버려야 쓰레기 정도로 여겨졌죠. 박 회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헛기침에는 불편함과 짜증, 그리고 격려를 뒤섞여 있었죠. 그는 시계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이런 하찮은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런데 미용실은 어디쯤에서 운영하시나요?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수준을 가늠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마포구 작은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한정숙이 대답하자 그 순간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침묵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 사이를 갈랐죠. 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독사의 시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동네 미용실 청담동 쇼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에는 감히 그런 수준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 하다니라는 격려를 가득했습니다. 한정숙이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똑같은 경념, 똑같은 무시.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30년의 인내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저도 가끔 청담동에 가서 트렌드를 배워오곤 해요. 한정숙이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강 여사에게는 주제 넘은 허세로 들렸습니다.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낀 수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달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큰 모욕을 참고 있는지를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꼭 참았습니다. 박 회장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먹이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은 빛이 번뜩였죠.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단은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혼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판사처럼 거만했죠. 저희는 형편에 맞게 소박하게 한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가 숙여졌죠. 소박하게요. 강 여사의 목소리가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냥감을 조롱하는 포식자의 즐거움이 번뜩였죠. 우리 준혁이가 누군데 소박하게요. 서울대에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애예요. 친구들은 다들 예단으로 최소 5천만 원은 받았다고 하던데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상대방을 짓밟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그리고 혼수도 최소한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는 해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은 기본이에요. 기본. 박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정숙의 가슴에 모습을 박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손은 더욱 차가워졌죠. 수연이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머니를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뱃속의 아기도 엄마의 감정을 느끼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꼭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어머 얘는 말도 예쁘게 하네요. 강 여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비웃음은 독침처럼 날카로웠고 수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죠.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해도 있는데
그녀의 시선이 수연의 불룩한 배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혐오와 경멸로 가득했죠. 수연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마치 아기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나저나 혼전 임신이라니 우리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천박하고 저속해요. 수연의 얼굴이 화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매로 올랐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입술이 팔을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마치 어머니의 감정을 느끼는 듯 발로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대체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요? 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도끼가 가득했고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죠. 업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2째의 건설 외아들이 혼전 임신한 여자와 결혼한다고, 그것도 시골 출신 돈도 없는 철한 집안 딸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철한 집안이라는 말이 한 정숙의 가슴을 예리한 칼처럼 후변받습니다. 30년 전 똑같은 말을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죠. 그때의 치욕, 그때의 분노, 그때의 절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경멸과 실망이 가득했죠.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던 며느리 익함과는 너무 달라서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준혁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목에 피줄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수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너는 조용히 있어. 박 회장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호통에는 아들을 진료를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죠.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내가 철이 없어서 이런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홀렸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충격과 모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줄을 흘러내렸습니다. 전정숙이 딸의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30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의 용암이 불글불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제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예요. 준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착하고 좋은 게 밥 먹여주나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데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어요? 강 여사가 가차없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번뜩였죠. 마치 작은 동물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아이처럼.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우리 집 재산 보고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여자들 많다던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고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어머님. 수연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져 테이블에 화장창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흰 테이블볼을 적시며 빠르게 퍼져나갔죠. 마치 수연의 눈물처럼, 마치 수연의 상처받은 마음처럼. 그건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수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너무하다고.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사실 아니에요. 강 여사가 냅킨으로 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경멸과 혐오가 묻어났죠. 시어머니들 사람한테 너무하다고 하는 것부터가 버릇이었네요. 대체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아, 맞다. 아버지도 없는 집에서 뭘 배웠겠어요. 한정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렸죠. 30년 동안 꼭꼭 눌러왔던 분노의 화산이 서서히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한정숙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숨어 있었죠. 하긴 그런 집안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강 여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먹이를 덮치려는 맹수처럼 위협적이었죠. 솔직히 이 결혼 우리는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죽어도 반대해요. 박 회장이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 같은 권위가 담겨 있었죠. 준혁이 같은 애가 왜 이런 집안 여자를 만나서. 에휴, 정말 한심하고 실망스럽네. 그때 준혁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연했고 눈에는 결심이 번뜩였죠. 부모님, 저는 수연이와 꼭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절대 포기 안 해요. 뭐, 너 지금 부모한테. 되들어 박 회장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목에 피줄이 뱀처럼 붉어졌죠. 되드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강 여사가 수연을 향해 독서를 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얼굴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죠. 단 어땠으냐. 내가 우리 아들을 꽂아서 이렇게 만든 거지. 여우 같은 년. 어머님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누가 너한테. 어머님 이래 감히 강 여사가 성큼성큼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위협적이었고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죠. 마치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맹수처럼. 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내 주제를 알아야지. 천한 것이 그때 한정숙이 벌떡 일어나 딸 앞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눈빛에는 30년간 숨겨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잠깐만요.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임신한 아이한테는 당신 따위가 뭔데 저리 비켜. 강 여사가 한정숙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한정숙이 뒤로 비틀거렸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호랑이가 마침내 눈을 뜬 것처럼 엄마 수연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려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임신 7개월에 무거운 몸이 중심을 잃고 위태롭게 비틀거렸죠. 그 순간 탁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여사의 발길 질이 수연의 배를 정확히 가격한 것입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연의 처절한 비명이 호텔 룸을 가득 채웠죠. 아기 내 아기. 수연이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리며 두 손으로 배를 부여잡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입술은 공포로 파랗게 질렸죠. 뱃속의 아기가 엄마가 받은 충격에 놀라 미친 듯이 발로 찼습니다. 수연아. 준혁이 미친 듯이 달려가 수연을 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미쳤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임신한 여자를 발로 차자냐? 하지만 강 여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푸듯한 표정이 없고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천한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걸 막은 것뿐이야. 오히려 잘했어. 박 회장도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담한 동의가 떠올랐고 팔짱을 긴 채에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래, 잘했어. 저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 애초에 감히 우리 집안을 넘본 게 잘못이지. 그대였습니다. 찰싹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호텔 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정숙의 손바닥이 강 여사의 뼈를 잇는 힘껏 때린 것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크고 강렬했지. 아, 너
너 지금 나를 강 여사가 뼈를 부여잡으며 경악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뼈이 화끈거렸고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정숙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온화하고 순한 미용실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의 눈에는 30년 동안 억눌렸던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동시에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동면에서 깨어난 용이 눈을 뜬 것처럼 그녀의 전신에서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15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15분 당신 지금 정신이 나갔어? 강 여사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분 안에 내 딸과 내 손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게 당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불안정했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하 미용실 주인이 감히 누구한테 명령이야. 당신이 뭔데 한정숙이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무서운 확신으로 가득했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그럼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누군지 그리고 당신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녀가 번호를 누르자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되어 모두가 들을 수 있었죠. 여보세요? 한 회장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 호칭의 박 회장 부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불안감이 서서히 그들의 가슴을 조여왔죠. 김계표님, 오랜만이네요. 제2제2 건설이라는 회사 아시죠? 한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아, 박준성 회장 회사. 우리 협력업체인데 왜요? 무슨 일이라도 지금부터 거래 끊어주세요. 완전요. 네, 갑자기 왜 계약금도 아직 남아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석구를 판정숙이 한석구로 그 이름이 떨어지자 박 회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띄었죠. 한석구록은 대한민국 5대 재벌 중 하나, 건설업계에서는 신의 손길로 불리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총수 일가의 장녀가 30년 전 실종되었다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설마 그 전설의 인물이 바로 눈앞에 이 초라한 미용실 사장이란 말인가?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공포에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박 회장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박 회장 김 대표야 미안한데 우리 계약 취소해야겠어. 지금 당장 갑자기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위에서 압력이 아니. 어쨌든 미안해. 앞으로 연락하지 마. 박 회장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온몸이 잎새처럼 떨렸죠. 한정숙이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고 정확했으며 눈빛은 복수의 칼날처럼 차가웠죠. 국세청 김 청장님, 오랜만입니다. 한 전무님, 어떻게 연락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2제 건설 특별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아주 철저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죠. 오늘 밤에라도 들이닥치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 한정숙이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는 30년간의 한이 불타고 있었죠. 금융감독원 최 원장님, 제2제 건설 대출 전면 재검토 부탁 즉시 회수 가능하도록 그 정도야 당장 처리하죠. 1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전화 이제 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지법 특수구 제보가 있는데요. 제2제 건설 비자금 관련 증거도 충분합니다.
한 전무님, 제보라면 바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한정숙이 차가운 눈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죠. 10분 남았네요. 박 회장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경연하듯 부들부들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죠. 저 전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8분 남았습니다. 한정숙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강 여사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은 귀신처럼 창백했고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렸죠.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가 미쳤었어요. 한정숙의 그들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0년의 한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죠. 제 딸이 배를 맞고 쓰러졌을 때 그 고통이 어떤지 아세요? 정숙의 아기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세요. 한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죠. 30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맞고 유산하고 쫓겨났죠. 그때 제가 느꼈던 절판과 분노를 이제 당신들도 느껴보세요. 그녀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과거를 풀어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단호했죠. 저는 22살 한석구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죠. 모든 것을 가진 재벌과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진 약혼자가 있었어요. 대형 그룹 차남이었죠. 겉으로는 완벽한 신랑감이었지만 한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죠.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집안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석그룹 지분을 노리고 저와 결혼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모욕했어요. 재벌과 딸이라고 까불지 마라. 너희 아버지 재산만 아니면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릴 일이 없었을 거다고. 수연이 충격에 가득 찬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줄만 알았던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 충격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임신 6개월이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와 크게 다퉈 그리고 한정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고 공기가 떨렸죠. 계단에서 밀렸어요. 일부러였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잃었죠. 제 첫 아이를 그 작은 생명을 강 여사가 흔을 껐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에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탔어요. 내가 조심했어야지 엄마를 화나게 한 내 잘못이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사업 관계 때문에 시시하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재벌과 딸도 결국 거래도구일 뿐이라는 걸, 돈과 권력 앞에서는 딸의 고통도 손주의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한정숙의 목소리에 깊은 한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혼하고 모든 걸 버리고 한석그룹 상속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기로 했죠. 미용실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저를 숨겨주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미용실을 물려주셨죠. 그때부터 한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제가 27살에 나온 늦둥이에요. 수연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으니까. 한정숙이 다시 박 회장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얼음처럼 차가웠죠.
그런데 오늘 30년 전 그날이 다시 재현되는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내 딸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때 결심했었거든요. 내 딸만큼은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래서 30년 동안 힘을 키웠습니다. 숨어서 조용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마냥을 위해서 한정숙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떴죠.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가 정말 내 목소리구나. 30년 만이야.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감격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석그룹 총수,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중 거물인 그가 딸의 목소리에 울고 있었죠. 아버지 죄송해요. 연락도 안 드리고 됐다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 3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그런데 지금 어디니? 무슨 일인?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버지 JK건설이라는 회사 아세요? 박준성이 하는 회사.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한정숙이 차가운 눈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죠. 이 집 아들하고 수연이가 결혼하려 하는데 상견례에서 수연이가 맞았어요. 임신한 배를 발로 찾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발길질을 했죠.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감히 내 소녀를 내 증손주를 한석구로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분노는 전화기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전달됐죠. 당장 그 회사 매장시켜. 아니, 내가 직접 처리한다.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려. 아버지 잠깐만요. 한정숙이 시계를 봤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죠.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분 남았네요. 박 회장 가족 전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몸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죠.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군림했던 그들이 이제는 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30년간 쌓은 모든 것이 단 15분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3시간 후 제이제의 건설 본사는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단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장부를 압수해 갔어요. 비서실장이 헐레벌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했죠.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왔습니다. 회장실 컴퓨터 전부 가져갔어요.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래처가 계약 취소 통보를 반한 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사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죠. 은행에서 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가 3개 은행이 동시에 압류 신청을 넣었습니다. 재무일사는 울먹이며 보고했습니다. 박 회장은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피와 땀으로 쌓은 모든 것이 단 3시간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회사 주가는 하한가를 치며 폭락했고 거래처는 모두 등을 돌렸으며 은행은 무자비하게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죠. 마치 살아있는 시체가 탔습니다. 그 시각 병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수연이 실려가는 동안 한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잃었던 아이의 기억이 돼 살아나 가슴을 후벼팠기 때문이죠. 수연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우리 아기도 괜찮을 거야. 한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딸을 안심시키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수연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한정숙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과 손주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30년 전 제가 잃었던 아이 대신 이번만큼은 지켜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더절했고 눈물은 바닥을 적셨습니다. 한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 의료기기의 빗소리 모든 것이 그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한정숙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죠.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은 아기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합니다. 충격이 컸지만 양수가 충분해서 아기를 보호했네요. 정말 기적이에요.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산 위험이 있으니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안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기쁨과 안도감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수연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죠. 엄마 괜찮아요? 수연아, 엄마는 괜찮아. 너랑 아기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한정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이 사람들도 충분히 벌 받았어요. 그리고 수연이 배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죠. 마치 엄마를 안심시키려는 것처럼. 다행히 우리 아기는 강한 것 같아요. 계속 발로 차진 게 느껴져요. 이 아이는 할머니를 닮아서 강한가 봐요. 수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내가 더 강했다면. 준혁이 수연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 씨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수연이 준혁의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병실 문 밖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죠. 진심으로 사과받고 싶어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요. 강 여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명품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참회가 담겨 있었죠. 수연아, 아니 며느리야. 강 여사가 수연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죠.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악마였어. 너무 교만했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어. 임신한 너를 발로 찬 건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강 여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사실 나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했거든. 내가 교수 집안 딸이라고 무시당했어.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내 탓이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똑같은 짓을, 아니 더 나쁜 짓을 했네.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었어. 박 회장도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권하게 꺼져 있었죠. 한때 중견기업 회장이었던 그의 위엄은 사라지고 그저 죄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사업하면서 돈과 권력만 추구하다 보니 사람의 도리를 잊었어. 내 어머니가 누구든 내가 어떤 배경이든 상관없어.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고 내 손주를 품은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미쳤었어. 박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무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 회장이 한정숙에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차가운 병실 바닥에 닿았죠. 저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력의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사업하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렸어요. 강 여사도 울며 빌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같은 여자로서, 같은 엄마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제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저는 정말 괴물이었어요. 한정숙이 그들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빛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도 있었죠. 이제 아시겠어요?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3시간 만에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정숙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조건이 있습니다. 박 회장 부부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한정숙이의 손에 달려 있었죠. 첫째, 수연이와 아기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거칠해야 아니라 진심으로요. 당연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강 여사가 외쳤습니다. 둘째, 제 정체는 비밀로 해주세요. 전 계속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한석그룹과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셋째, 수연 이름으로 미혼모 지원 재단 설립, 기금 50억, 박 회장이 망설였습니다. 회사가 무너진 상황에서 50억은 지금 회사가 파산 직전인데 그럼 거래는 없던 걸로 하죠. 한정숙이 다시 전화기를 들자 박 회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죠. 하겠습니다. 집이라도 팔아서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조건을 지키신다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사도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정말입니까? 정말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박 회장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석그룹 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걸음걸이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죠. 정수가 아버지 30년 만에 부녀 상봉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맞군. 우리 정숙이가. 한 회장이 한 정숙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30년 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됐다.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 그게 다야. 한 회장이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할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우리 소녀가 이 아이구나. 정말 예쁘다. 정숙이를 닮았네. 할아버지, 수연이 놀란 눈으로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는 내 외할아버지란다. 30년 만에 만나는구나. 그리고 증손주도 곧 만나게 되겠네. 한 회장이 박 회장 부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감히 내 소녀와 증손주를 건드려. 원래 같으면 당신들을 완전히 매장시켜 댔을 텐데. 박 회장 부부가 덜덜덜 았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용서한다니.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나. 내 명심하겠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강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기쁨이 넘쳤고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죠. 과거의 차갑고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뻐. 임신한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하객들에게 연신 자랑하는 그녀 그 자랑에는 진심이 묻어났죠. 우리 손주도 곧 태어난대요.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하이가 모든 사랑을 다 줄게. 피로연에서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여러분, 오늘 저희 가족은 새로운 식구를 맞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와 곧 태어날 손주.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사실 저희가 처음엔 어리석었습니다. 변경과 교만에 사로잡혀 소중한 인연을 놓칠 뻔했죠.
아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어른의 지혜와 며느리의 용서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 여사도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누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수연아, 정말 고마워. 우리 같은 식구물을 용서해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내가 너에게 한 짓은 평생 갚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내 엄마처럼, 친정 어머니처럼 아니, 그보다 더 너를 아끼고 사랑할게. 약속해. 그때 한 석구를 판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 회장 중에서도 전설로 불리는 그의 등장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 소녀 수연이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33년 만에 다시 찾은 딸이 낳은 소중한 소녀죠. 하객들이 욱성거렸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한 석그룹 장년의 이야기는 제게의 미스터리였기 때문이죠. 제 딸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소녀와 증손주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땐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고는 분명했고 모든 하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 후 분만실 응애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가 세상에 나온 것이죠. 3호 키워지기에 건강한 아들이에요. 정말 튼튼한 아기네요. 의사의 밝은 목소리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강 여사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참회와 기쁨,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죠. 우리 준서야 할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까 평생 속죄하며 살게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키울게 한 정숙도 감격했습니다. 30년 전 이러던 아이 대신 이제 건강한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었죠. 이제 이 아이는 절대 상처받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다 지켜줄 거야. 신기하게도 두 할머니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매일 함께 육아를 하며 수다를 떨었죠. 과거의 악연이 이제는 돈독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사돈, 오늘 준서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정말 우리 준서 천재 아니에요. 벌써 할머니를 알아보다니 두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회장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회사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정직한 경영을 시작했죠. 한정숙의 도움으로 회사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 같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람이 먼저야. 주력은 매일 일찍 퇴근해 육아를 도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빠가 되었죠. 수연아, 내가 기저귀 갈게. 너는 쉬어. 고마워요. 정말 좋은 아빠예요. 우리 준서가 복 받았어요. 시간이 흘러 준서가 5살이 되던 해 강 여사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로 한 것이죠. 카메라 앞에 앉은 그녀의 얼굴은 결연했고 눈에는 참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5년 전 악마였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발로 찼던 발길질을 했던 파렴치한 시어머니였죠. 진행자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지지 갔습니다. 생방송에서 이런 고백을 하다니. 하지만 용서받았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과거를 고백하고 같은 잘못을 하는 시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정한 참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죠. 며느리는 남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고 내 손주의 엄마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내 가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저는 3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명의도. 하지만
정작 잃을 뻔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당했는데 위로받았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변했으면 용기 있는 고백 감사합니다. 진정한 반성이 느껴집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강 여사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어머니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세요.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활동은 많은 가정의 변화를 가져왔고 시어머니 학교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수많은 시어머니들이 그녀의 강연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정숙은 여전히 마포구의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상다를 무시하기도 하고 교만함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무시했다가 큰 코딱친 경험 또는 무시당했다가 나중에 역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도 시어머니한테 이런 일 당했다. 우리 시어머니도 변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정말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이런 공감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교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